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세입니다. 앞서 올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중고차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히 중고차를 직접 사거나 팔 때 알아봐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K카에서 중고차 가격 산정을 하고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 PM팀의 이민구 수석 PM이라고 합니다. 저는 엔카 고색 지점 진단 마스터 윤남규입니다. 네, 저는 현대글로비스에 근무하고 있는 오토비즈 사업팀장 이규창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로서 업계 종사자분 분으로서 팁을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일반인들께서 차량의 외관 상태를 보시고 아니면 시동을 걸어보시고 이 차량이 괜찮은 차량이다 아니면 무사고 차량이다 판단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먼저 희망하시는 차량을 선택하신 후에 해당 차량의 등록증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차량의 등록증이 사고 싶은 차량의 등록증과 맞는지 우선 차량 번호를 확인하시고 차량의 소유주가 내가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맞는지 또 확인을 하시고 그 등록증에 보시면 연식과 더불어서 해당 차량의 검사 이력들이 남아 있어요. 그 검사 이력들을 보시면 주행거리라는 게 남아 있는데 주행거리를 확인하시는 것을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한 카이스토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차량의 사고 이력이라든지 침수 이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정비 이력하고 해당 차량의 성능점검 기록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능점검 기록부에 보시면 이 차량의 어느 부위에 손상이 있고 어느 부위에 사고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능점검표와 실차를 비교하시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꼭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보셨던 화면 내용 꼭 캡처나 출력을 꼭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딴 말 하시는 분이 워낙 많거든요. 이게 중고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했냐 안 했냐로 싸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고지했어 안 했어 이런 경우 많기 때문에 꼭 방문하시기 전에 그 보셨던 내용을 캡처나 출력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능 기록부상 사고 내용이나 오일 누유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 이력이나 용도 이력 등을 조회해서 미리 사전에 정보를 알고 가서 차를 실제로 보면서 내가 봤던 내용과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좀 거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우선은 혹 하셨다면 그거는 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되게 큰데요. 그 이유는 내가 찾고자 하는 차들보다 굉장히 시세가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혹한 건데 그런 매물들을 잘 보시면은 주행거리가 굉장히 낮고 금액은 굉장히 싸면서 무사고인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격이 자꾸 변동이 되거나 오랜 기간 광고를 했음에도 팔리지 않은 차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성능 기록부를 받으시고 차량을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험 이력 등과 같은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엔카라든지 K카 직영몰, 차차차 이렇게 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위주로 좀 보시고요. 대부분 허위 매물이나 이런 매물이 많은 게 듣도 보도 못한 사이트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들은 일단은 무조건 보지 마시고요. 그 중에서도 진단 매물이나 보증 매물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이트들마다. 그런 차들은 거의 믿고 보셔도 되고요. 그런 차들 가격 기준으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면 허위 매물 보실 일은 없으세요. 근데 인터넷이나 전화로 했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방문을 하면 좀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셔야 돼요. 지금. 그냥 가셔야 돼요. 이게 중고차라는 게 한 군데 가셔서 여러 거를 보시고 사시면 안 돼요. 보통 백화점 가시면 내가 가고 싶은 메이커 가서 거기서만 설명을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고차는 자기 차가 있어요. 내가 매입해서 내가 판매하는 차가 있고 중개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개하는 차량들은 성능이나 차량 상태를 100% 알 수가 없어요. 딜러분께서. 딱 원하는 모델만 가지고 여러 매장을 둘러보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예약한 차량만 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면 저희도 제가 중고차업을 15년 정도 했는데 그냥 가서 보면 판단의 능력이 그냥 흐려져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면 뭐가 정확하게 맞고 감가가 됐는지 모르고 차량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차를 매입하고 판매하고 있는 딜러예요. 그 사람한테 설명을 들어야 차량 상태나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메리트 있게 살 수가 있는데 중개하시는 분이 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흐려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나는
이 딜러한테 고지를 했는데 나는 못 들었다고 하면 서로 이렇게 미룰 수밖에 없거든요. 이 차량에 대한 문제를. 매입한 차주 딜러한테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가서 소렌토를 보러 왔는데 그 매장이 없고 옆 매장이 있거나 다른 매장으로 안내를 하면 가실 그냥 필요가 없죠. 그냥 돌아보고 가셔서 다시 그 차를 검색을 하셔서 차주분한테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시죠. 다시 검색을 해야 되고 네. 그 매장에서 여러 차를 볼 게 아니라 정해놓은 차만 보고 그 차가 없으면 다른 매장으로. 이 중고차를 볼 때 연식이 더 중요한가요? 마일리지가 더 중요한가요? 제 생각에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연식을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어떠냐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차량이 최초에 생산이 돼서 해가 거듭될수록 차량이 감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감가되는 곡선에서 등락을 좌우하는 것은 마일리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년에 약 2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들은 거기서 이제 마일리지가 좀 더 오버된다든지 아니면 마일리지가 좀 더 낮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에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시세는 연식으로 정해지고 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일리지로 네. 정해진다. 저라면은 연식이 좋은 거를 택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이유는 이제 시내에서 운행하는 것을 좀 극가속, 극출발, 가혹주권이라고 하는데 연식이 짧은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많은 차면 보통 장거리 주행을 많이 했을 경우가 많거든요. 장거리 주행이 차량 컨디션에는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연식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너무 짧다고 해서 신차급의 품질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차를 그냥 세워놓으면 고무 제품이라든지 뭐 타이어라든지 이런 데 부식이나 경화가 더 빨리 됩니다. 적정 거리를 주행을 해줘야 차량의 최적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식을 사면 요즘에는 뭐 신모델 나올 때마다 편의장치, 안전장치가 어마어마하게 더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성님께서는 마일리지보다는 연식이 좀 짧은 게 좋다. 저는 좀 신규 옵션이라든지 안전 옵션이 더 많은 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좀 더 주행거리가 있더라도 연식이 좋은 차를 선호하고요. 그건 고객님들마다 좀 패턴이 다르시긴 할 건데 내가 뭐 짧은 주행거리를 원하시면 가셔도 되는데 내가 좀 더 편의 장비라든지 뭐 안전 사양이 더 강화된 모델을 같은 가격대에 사고 싶다 그러면 연식이 짧고 주행거리가 많은 걸 보셔도 괜찮습니다. 무사고의 기준은 어디까지라고 말해요? 우선 성능 점검 기록부상 무사고라고 하면 지금 밖에 보이시는 겉모습, 외판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교환이 되거나 수리가 되어도 무사고입니다. 근데 이제 단 쿼터 패널이나 뒤핸다라고 하죠. 루프 패널, 사이드실 패널은 이제 수리를 할 경우에는 유사고가 될 수도 있고 무사고가 될 수도 있는데 부딪혀서 충격으로 인해서 판금을 한 경우에는 무사고고 교환은 절단을 하거나 불을 대서 흔히 용접을 하거나 하는 수리를 한 경우에는 유사고가 되는데요. 뭐 그 밖에도 라이트나 범퍼 이런 소모품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교환했을 시에는 보험 이력은 많이 잡혀도 무사고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네. 볼트 흔적을 가지고 뭐 사고 흔적을 파악한다 네. 라는 글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실제로도 그게 파악이 되나요? 우선은 연식이 짧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로 판단을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지만 좀 연식이 된 차량이거나 주행거리가 좀 많은 차량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접촉사고로 인해서 풀러서 판금하고 도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옆에 있는 페라리도 그렇고 네. 뭐 포르쉐도 그렇고 네. 특히 그런 슈퍼카들은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데도 볼트를 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제작으로 만들기 때문에 원래 볼트들이 다 풀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인 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어렵고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도 다 판단을 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량 중에 패널이 교체가 없어야 무사고입니다. 뭐 본네트라든지 휀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볼트로 탈부착하게 되어 있는 부품이잖아요. 이런 걸 보통 교체를 하면 단순 교환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네. 성능 기록부상에는 무사고라고 표현이 됩니다. 범퍼라든지 휠, 뭐 하체 부품들, 네, 네. 그다음 뭐 백밀러 유리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해도 아예 진단을 하지는 않고요. 네. 진단하는 항목은 뭐 이쪽에 뭐 본네트라든지 문 이런 것들은 다 진단을 하는데 그거는 단순 교환으로 체크가 되는데 성능기록법상 사고 분류가 무사고라고 돼서 무사고라고 네. 얘기를 하고 판매를 하죠. 어느 정도 사고가 나야 이 사고 차량인가요?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는 기준은 프레임에 접합이나 용접이 들어갔을 경우, 그러니까 사람을 치면 뼈대잖아요, 프레임이. 이 프레임 쪽에 용접이나 판금이 들어간 경우에 사고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 경매장에서도 뭐 시중에서 무사고를 판단하시는 기준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무사고라고 한다면 정말 차량이 운행을 하면서 한 번도 부딪히지 않은 순결한 그 상태의 차량을 무사고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외판상의 사고 여부보다는 차량의 골격에 손상이 있었느냐를 가지고 무사고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경매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사고 차량이라고 한다면 골격에 손상이 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무사고 차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받은 차량이 네. 국내에서 유통될 때와 뭐 수출 업체는 좀 어떻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까요? 일단 뭐 수출업체든 국내 업체든 차량을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세계 어디를 가든지 뭐 차량에 사고가 있는지, 외판상이 아니면 기능상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들은 대부분 비슷한데, 그 중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 경매장에 오시는 회원분들 중에는 중동 쪽으로 차량을 수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중동 쪽에서는 아무래도 전쟁 지역이라든지 사막 지역이라든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부식에 대해 좀 민감하신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체에 부식이 있다거나 외판상에 어떤 부식이 의심되는 증상들이 있으면 차량을 구매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임 중에서는 B필러 정도는 조금 자제를 하거든요. 네, 여기 B필러. B필러라든지 하우스 쪽 교환은 조금들 좀 비선호가 됩니다. 앞쪽에 하우스라든지 뭐 문에 들어가는 기둥이 B필러라든지는 좀 큰 사고로 분류를 하거든요. 저희 기준에서도. 그런 거는 좀 낮은 가격에 사시면 좋은데, 이거를 좀 적게 감가를 하면 적게 사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쪽에 휀다나 이쪽을 보시는 게 엔진과 구동축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차의 후륜구동이나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휀다도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그렇죠. 후륜구동들은 뒤쪽이 구동받기 있기 때문에 좀 더 후륜구동들은 뒤쪽 사고가 좀 민감합니다. 전문가로서 이런 건 좀 팁이다. 전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휠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전 차주가 관리를 좀 많이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차를 많이 아끼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휠 림 부분이죠. 그 네. 부분이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조금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옷 뒤에 있는 것처럼 탭이 붙어 있어요. 그 탭 보면 생산 연월일이 있는데, 차량 등록일과 그 생산 연월일을 비교했을 때 생산일보다 과거라면 자기 것이 맞지만 이제 생산일보다 미래라면 교환됨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팁은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 꼭 매칭을 해서 봅니다. 사고 수리는 했는데 보험 이력이 없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조금 이렇게 후순위로 밀어놓습니다. 왜냐면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사에서 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수리를 깔끔하게 FM대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근데 이게 보험 처리를 안 하면 자비로 수리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고를 깔끔하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성능 기록부와 보험 내역을 같이 해서 두 개가 매칭이 되는 게 차라리 좋은 겁니다. 네. 뭔가 좀 부족하다. 네. 한쪽이 뭔가 좀 비어 있다. 금액이 좀 안 맞다 싶으신 거는 좀 후순위로 네,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매 회원들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매매 업체들이 계시고,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딜러분들이 계신데, 각 업체마다 그리고 딜러분들마다 주력적으로 취급하시는 차종들이 좀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업체는 뭐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어떤 업체는 상용차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그런 차이들이 조금씩 있고요. 그리고 같은 승용을 취급하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경매에서 이제 낙찰 받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주시면. 일부 업체들은 이제 구매할 고객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경매에 입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경매에서 유찰된 차량들만 공략해서 되도록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회원들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인기 차종들은 유찰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딩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고차 품질 보증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한 달에 2,000km까지 보증이 되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와 비교를 했을 때 불량한 부분이 없었음에도
이제 차가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위를 수리를 해주게 돼 있는데요. 제외되는 품목들도 많아요. 이제 보통 소모품류들, 타이어나 와이퍼, 배터리 등과 같은 종류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고장이 나거나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능 기록부상에 누유라고 체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AS가 안 돼요. 성능 기록부에 누유가 적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AS 안 돼요. 차후에 구매를 하셔서 이 기름이 좀 새는데요 라고 해도 그건 안 된다. 엔진이 망가졌어요. 그럼 엔진에 대한 AS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유라고 체크가 돼 있으면 그 판매하는 딜러분한테 고쳐달라고 하셔야 돼요. 고쳐서 다시 거기다가 직인 찍어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정상으로. 정상 판정을 받아야만 AS가 그 부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S를 받을 때 자기 분담금이 4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실 필요가 없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기 분담금은 그걸 검사한 업체에서 내게 검사한 돼요. 업체에서. 그러니까 중고차를 팔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자기 차 오피는 자기가 하셔야 돼요. 얘가 어떤 옵션이 추가가 돼 있고 어떤 옵션이 빠져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소비자가 어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제 차 얼마에 샀어요가 아니라 네. 이 차의 옵션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말씀을 드려야 그 딜러분도 그거에 대한 가격을 책정해 줄 수가 있어요. 말하면 챙겨주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게 추가가 돼 있는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죠.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이고요. 네, 금액이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차가 판매자에게 혹은 상사에게 잘 이전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전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가범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범부는 명의가 여기서 일로 가고 이 과정을 다 나타내기 때문에 각종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한번 발급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들, 네,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한번 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넘길 때와 네. 경매를 통해서 팔 때 좀 다른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경매장을 통해서 차량을 판매하신다고 해서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갖고 계신 차량 상태 그대로를 경매장에 출품하시면 되는데, 출품하시기 전에 먼저 차량 안에 기준품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차량이 혹시라도 뭐 과태료라든지 세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팔 때 네. 보통은 딜러분들이 오셔서 이 시세가 얼마입니다, 이 정도면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경매는 좀 다르죠. 경매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매매 업체들의 비딩을 통해서 차량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일단은 경매장에 차량을 보내시고 적정한 시세 수준에서 희망가를 설정하시면 경매를 통해서 최종적인 가격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로 거래를 할 때 좀 괜찮은 가격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옵션이나 컬러가 있을까요? 검정 차량, 흰색 차량은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었고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서도 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색상 중에 하나고요. 일단 썬루프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선호 옵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수출 나가는 차량은 썬루프가 있어야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으시다면 썬루프가 있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HUD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편의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옵션들을 추가하시면 나중에 중고차 거래하실 때 좀 유리하실 수 있고, 더불어서 전방, 후측방 충돌 방지 장치라든지 뭐 차선 안전 장비라든지 이런 첨단 안전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구매하시면 나중에 판매하실 때 좀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고급 편의보다는 안전 쪽의 장비들이 중고차 거래할 때는 조금 더 유리한 옵션이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전에는 뭐 썬루프라든지 내비게이션 있으면 무조건 잘 팔린다고 했었는데, 네. 뭐 그런 옵션들도 아직도 인기는 있는데, 요즘에는 안전 사양들이 되게 그 고객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뭐 스마트 크루즈라든지 긴급 제동, 뭐 후측방 정보 이런 모델 옵션들이 고객 선호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거를 좀 하면 가격이 좀 떨어진다. 네. 차량을 구매하시면은 각자의 이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차량을 꾸미시는 거를 다들 원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외관상에 과도한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트렁크에 스포일러를 장착하는데 커다란 날개만 스포일러 장착하면서 트렁크에 구멍을 뚫어서 볼트를 체결한다든지, 아니면은
휠을 교체를 하시는데 원래의 차체보다 큰 휠을 장착하시고 휀다를 펴서 오버 휀다 작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시면 이제 외판상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 감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차는 남들과 좀 다르게 보이고 싶어서 이제 도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 역시 차량의 이력에는 도장 이력으로 남기 때문에 차량의 감가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흑배기 튜닝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의 경우 흑배기 튜닝을 하시면 보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차량 가격이 좀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엔진 부분 그리고 파워트레인이나 흡배기 부분을 튜닝을 할 경우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3년이나 5년 이내 차량이더라도 이게 공식 AS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감가가 되는. 네. 그 튜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장착을 하시는 거고 또 문제가 어떤 제품 장착된지 모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수리할 때 뒤에서는 수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되게 비싼 제품이라 달았는데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이고 어디서 AS를 받아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안에 뭐 기본적으로 내비를 더 달았다거나 없는데 뭐 블랙박스를 달았다거나 이러면 좀 더 선호도가 높아질 수는 있죠. 근데 뭐 사제위를 하셨다거나 조급소거나 그렇게 막 실내를 장식을 하셨다거나 이런 거는 선호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는 동호회 가서 팔고 오시는 게 가장 아예 떼가지고 팔고 정상 제품 달고 순정을 달고 하는 게 맞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더 좋다. 왜 그러면 선호도가 없다고 보시면 그건 개인의 취향이시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책정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안 팔리게 되면 다시 정상 제품으로 순정으로 돌려서 판매를 하거든요, 대부분. 실내 스피커를 더 상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도장의 색깔을 변한다든지 분홍색이나 혹은 그런 경우에는 조금 감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모품, 엔진 오일 뭐 이런 것들 교환을 하고 매각을 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현재 상태로 파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고객님이 고치시면 소매로 카센터 가서 고치시는 거잖아요. 원가에 고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중고차 업자들은 약간 도매 가격에 고치는 거잖아요. 대부분 안 고치시고 판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면 내가 수리해서 팔기보다는 딜러분이 직원가로 이렇게 할인해서 수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훨씬 저렴하게 수리를 할 수 있어서 차라리 굳이 내가 수리를 하지 말고 그냥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판매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콕이라든지 조그만 흠집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그대로 판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차피 그 차량이 매매업자에게 거래가 되면 그분들은 매매 단지 내에 있는 좀 더 저렴한 상품화 공장에서 수리를 하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리를 하셔서 보내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수리를 하시더라도 해당 부위에는 수리했던 이력이 남기 때문에 감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파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 직영 판매 1위인 K카와 중고차 플랫폼 1위 엔카 그리고 중고차 경매 1위인 글로비스까지 각 업체의 전문가들에게 중고차를 잘 사고 잘 파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자동차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모토레프 신승이었습니다.